자, 19페이지.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자, 국가와 지자체는 뭐 법조문 제2조 2를 보시면 그러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소방기관의 설치가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비껴나서 안 나왔는데 내년에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어디에다 박스를 치냐면요. 소방 업무라고 하는 부분에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소방 업무란 이렇게 되어 있죠. 소방 업무란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및 조사, 쉼표, 소방 안전교육 가운데서 홍보와 그게 그리고가 되겠죠. 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름대로 소방 업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쉼표가 몇 개를 끊어내세요? 이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은 이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꺼내낼 수 있게끔 입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소방 업무가 어떻게 돼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가 됩니다. 거기까지 하나예요. 그죠? 밑줄. 그 다음이 뭐예요? 소방 안전 교육과 홍보가 됩니다. 밑줄. 그리고 어떤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밑줄 구조 구급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운데 점을 제가 일러드린 이유는 이게 문장을 읽으면서 1, 2, 3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소방 업무라고 하는 것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요? 조사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방, 안전, 교육과 또 뭐 들어가요? 홍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소방 업무라는 거예요. 소방 업무라고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겁니다. 화재재난재해 현장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조, 구급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뭐다? 소방 업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박스 쳐놓으세요. 소방 업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게 나중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소방 업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다? 소방 업무는 이 세 가지가 됩니다. 이러한 소방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되겠어요? 이러한 소방기관이 필요하겠죠? 소방기관. 이러한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것은 어디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무엇으로 정한다? 기관.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이런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 기관에 관한 설치는 어디서 정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거기다 밑줄.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위임시켜준 거예요. 위임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밑줄. 대통령령.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방, 경계, 진압 이런 거를 할 때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있어요. 뭐 계급상으로는 누가 더 높아요? 소방본부장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누구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까? 이 양반들 누구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까? 누구? 그렇습니다. 시도지사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러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누구의 지휘와 감독을 받냐면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대형 화재라든지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또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소방 성장이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제가 수업 중에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행정법 배우게 되면 다 배우게 될 텐데, 이건 뭐뭐 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재량을 준 거예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재량 행위. 기속행위. 이거를 뭐뭐 하여야 한다. 강제가 좀 있죠? 또는 의무. 이런 것들. 뭐뭐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예요? 기속행위라고 하는데,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법조문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누가 시도지사가 이렇게 누가 주체고 누가 객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작년 2019년도에는 소방용수시설에 관련해서 급수탑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써야 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출제위원들도 검토를 못한 거예요. 이거를 잘못 써서 복수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아마 34페이지 책 보세요. 34페이지. 34페이지 맞나요? 그죠? 34페이지 보면 엄청 쭉 길게 돼 있죠? 맨 마지막에 보면 정답이 있는데, 자, 복수 정답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맨 마지막 답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새 책은 34페이지가 아닌가요? 새 책은 35페이지입니다. 새 책은 35페이지. 옛날 책은, 작년 책은 34페이지고요. 지금 나온 책은 35페이지인데, 맨 하단, 4번 문제 하단에 보면, 복수정답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정답이 뭐였어요? 1번만 정답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4번에 이런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잘못 명기해 놓은 거예요. 이래서 이것이 누가 얘기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복수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1번과 4번.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법조문을 읽을 때 잘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소방청장은 어떻다?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는 자, 밑줄 쳐놓으세요. 자, 뒤에 본문 넘기세요. 20페이지. 소방본부는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때요?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소속이에요? 우리가 국가직이어서 이렇게 바꿔서는 할 수 있겠죠? 소방청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라고 하면 그럼 뭐가 돼요? 잘못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밑줄. 거기다 오답으로 소방청장 직속으로 이걸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해결을 한 거냐면 자, 제 3조 소방기관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소방 업무는 어떻게 돼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조사라고 하는 거와 소방 안전교육과 홍보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구조, 구급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의 소방 업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막연한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번에 한 문제가 나왔죠. 제 6조를 보세요.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 나옵니다. 자, 어디로 보시냐면 26페이지 보세요. 나중에 또 오늘 여기 다 설명드리겠지만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에요. 그럼 우리는 소방 업무를 어디서 배웠어요? 제 3조에서 배운 겁니다. 소방 업무가 뭐예요?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제 6조의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면 요거를 잘 명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26페이지에 있는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1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위임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방 업무에 관한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부분은 어디서 정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
0에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행령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시행령을 봐야 되는데 거의 막상 들어가서 보면 지방소방기관에 설치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별도로 이렇게 뭐뭐 규정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우리 출제 범위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너무 회피하죠. 아마 필수가 되면 그게 시험 범위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은 어떻다? 이렇게 위임을 시켜놨는데 위임 규정에 가서 봤더니 별도의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예전에는 소방학에서 요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 소방학에서 여하튼 이해 가시겠죠? 자, 위임 규정에 대한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자, 119 종합사항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어디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소방기본법에 어디를 공부하고 있어요? 총칙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편. 그래서 우리가 3주에 소방기관에 대한 부분도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주에 나오는 게 119 종합사항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이제는 기관이 딱 설치가 된 거예요. 소방본부, 소방서, 119 안전센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사건, 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화재라든지 재난, 재해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이 되면 우리한테 상부기관을 보고를 해줘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119 종합사항실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양이 좀 꽤 많아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는 119 종합사항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